이혼 판결문을 접한 순간 가족 공유방의 알림음이 귀를 괴롭혔다. 법원 로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억눌림이 터질 듯한 진동 때문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자마자 시어머니 김순자의 프로필 사진이 튀어나왔고 그 아래는 평창군 고유한 천국교양원의 플래티넘 회원 계약서 스캔본이었다. 카메라는 의도적으로 서명란을 확대했고 계약자 서지혜라는 글씨가 눈에 박히는 듯 했다. 며느리의 효심 덕분에 이혼금으로 최고급 요양원을 예약했어. 방번호는 888이야. 최고층의 로열 타입이란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는 당당한 자랑으로 가득했고 곧 시누이 김민주가 요양원 홍보책 사진을 올렸다. 의료미용 항로화 센터와 개인 헬리포트 부분을 빨간 펜으로 두껍게 동그라미 치고 글자를 크게 쓰며 덧붙였다. 엄마가 매달 줄기세포 주사하는 돈도 언니가 자원봉사하겠다고 했어. 전 남편 김성호는 그 아래 댓글을 달았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했군. 나는 이 계약서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작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시어머니가 나의 지문으로 위조한 76건의 권한위임서 중 하나였다.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목록을 스크롤하며 손가락이 굳었다. 연간 4억 2천만 원의 할부 계약이었고 이혼으로 나에게 돌아올 유일한 재산이 이 계약으로 모두 빼앗긴 것이다. 법원 로비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만 나는 단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뇌는 이미 증거를 분류하는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어때, 지혜? 아직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전 남편의 전화가 왔고 그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태연했다. 나는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다. 좋은 일이네요. 아버님께서 편히 계실 수 있게?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이제 너도 편해지지? 우리 가족과는 달리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미리 연락해둔 사생탐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걸 시작해. 10분 뒤 탐정으로부터 요양원 내부 시스템 접근 기록이 왔고 거기엔 시어머니의 진짜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예약한 것은 단순한 요양방이 아니라 상속 가능한 요양 부동산 권리였고 입주 즉시 외동손자, 처남의 아이에게 양도할 계획이었다. 계약 부속 조항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납부자 서지혜가 시어머니 입주 전 사망할 경우 남은 금액은 보험사에서 세배 지급 수익자는 바로 시어머니 김순자였다.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나는 이미 계약서를 접고 있었다. 선생님, 위조 문서와 기망 혐의로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지난 5년간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항상 참는 며느리로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요양원 개발사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속에 수수료를 받은 입금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 요양원은 불법 모금 사기 프로젝트입니다. 개발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에요. 법원을 나설 때 가족 공유방에는 처제가 요양원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엄마 방 앞이에요. 곧 여기서 레스토랑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나는 그 사진을 저장한 뒤 은행 앱을 열었다. 이혼금이 입금될 계좌는 이미 동결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몰래 처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나는 3년 전부터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왔고 오늘은 그 기록들이 죄책감으로 변할 시작이다. 병원 복권실로 가는 길,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에는 아직 다친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눈동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일 뿐이었다. 병원 재활실은 밤 10시가 되면 사람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운동기구의 금속 마찰음만 남는다. 나는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다리를 올리고 내리며
스마트폰을 의자 옆에 놓아두었다. 고요한 천국 요양원 계약 문제를 변호사와 이야기하던 중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충전기를 꽂아 두었다. 갑자기 연속적인 알림음이 터지자 나는 다리를 내리고 폰을 집어들었다. 은행 앱에서 온 76건의 자동 출금 실패 알림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다. 계좌 잔액 부족으로 고요한 천국 요양원 회원비 자동 이체에 실패했습니다. 매 알림의 금액은 약 350만 원이었고 합계는 월 2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시어머니는 이혼금이 입금될 줄 알고 미리 자동이체를 설정했지만 그 계좌는 나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가만히 서 있는 미끼에 불과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다시 열었다. 평소에는 명품 가방과 외식 사진만 올리는 공식 계정에는 특별한 게 없었지만 3년 전 우연히 발견한 익명 소계정이 달라져 있었다. 3일 전에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고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드디어 그 녀석의 사고보험을 끝냈어. 다음 사고가 나면 요양비는 걱정 없어. 그 아래 첨부된 사진은 내가 매일 출퇴근하던 기산도로의 가드레일이 부서진 모습이었다. 촬영 시간은 내 사고가 난 3일 전이었다. 손가락이 폰 화면을 꽉 움켜쥐었다. 3개월 전의 교통사고가 갑자기 선명해졌다. 그날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도로는 잘 닦여 있었고 나는 속도를 줄여 운전했었다. 그러나 기산도로 3번 커브에서 갑자기 차량이 미끄러졌고 가드레일이 쉽게 부러져 차가 계곡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나는 항상 이상했다. 가드레일은 새로 교체된 지 1개월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쉽게 부러졌는지. 사생탐정에게 보낸 문자에 답장이 왔다. 가드레일 부위에서 시어머니의 운전기사 박모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전날 박모의 계좌에 3천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송금인은 시어머니의 동생 김모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평온해져 있었다. 감정적인 분노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와 완벽한 계획이다. 복권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 이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겉옷을 벗고 내게 앉아 말했다. 요양원 프로젝트가 불법 모금임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고 이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위조한 76건의 문서도 법원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증거는 모을게요. 나는 스마트폰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운전사의 지문, 금전 거래 내역, 시어머니의 소셜미디어 글 이게 충분할까요? 이 변호사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서양사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강남의 유명한 은빛 귀족 클럽 회원이시고 사회적 관계가 넓어요. 조심해야 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저는 잠복할 거예요. 나는 복권용 의자에 앉아 다리에 묶인 고정대를 살짝 움직였다. 아직 다리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직 무력한 여자로 생각할 거예요. 변호사가 내 눈을 바라보았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 할게요. 그 외에 필요한 건 뭐가 있나요? 나는 스위스 재보험에 연락처를 적어 준비한 메모지에 적었다. 여기에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수익자인 세건이 보험증권의 사기 조사 조항을 발동시켜 주세요. 익명으로 해주시고 조사 기간 동안 보험금을 동결해 주세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받아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밤 11시, 병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 속에 숨겨진 그들의 악행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뇌는 노후 계획 재설정 작전의 세부 내용을 짜고 있었다. 법률, 재정, 사회적 이미지 모든 면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파괴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타격을 줄 시간이다. 병원 VIP 병실의 커튼을 살짝 열자 아침 햇살이 의자에 드리웠다. 나는 물리치료사 없이 혼자 다리를 움직이며 재활운동을 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아직 회복 중이라는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방문벨이 울렸고 사생탐정 강민식이 들어왔다. 손에는 2통의 파일을 안고 있었다. 서양사님, 요양원 개발사 이재범의 전력과 시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을 가져왔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이재범의 범죄 기록이 나왔다. 5년 전 필리핀에서 불법 모금으로 20억 원을 빼돌리고 귀국한 뒤 겉으로는 노인복지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시어머니와 6개월 전부터 접촉했으며 고유한 천국 프로젝트로 시어머니를 매개자로 삼아 12명의 노인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강탐정은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말했고 그중 시어머니가 8억 원을 받은 부분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강탐정이 USB를 꽂자 시어머니와 이재범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번 프로젝트로 최소 5억은 벌 수 있을 거야, 순자 씨. 넌 그냥 노인들 데려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 몫은 확실히 주는 거지? 이혼한 며느리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해졌어.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여자가 나의 이혼금을 핑계로 범죄를 저지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변호사 이준호가 10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나는 세 사람이 둥글게 모여 노후 계획 재설정 작전을 세웠다. 첫 단계는 법률적 타격입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말했다. 오늘 오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귀조문서 및 살인미수로 고소할 거고 증거로는 운전사의 지문, 금전 거래 내역, 시어머니의 소개정 글을 제출할 겁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요양원의 불법 모금 사실을 추가 제보할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보청기를 내밀었다. 이 보청기에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재범과 잔금을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오후 1시, 시누이 김민주가 병원에 왔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메고 들어왔고 얼굴에는 태연한 표정이 있었다. 언니, 엄마가 요양원 입주 설명회를 다음 주 토요일에 롯데호텔에서 연대. 당연히 와야 하겠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가 아직 안 좋지만 가능하면 갈게요. 김민주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모른다. 그 설명회가 그들의 사회적 장례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민주가 떠난 뒤 나는 강탐정에게 지시했다. 강남 은빛 귀족 클럽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모아주세요.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저급한 노인들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했고 이메일로 전송할 겁니다. 강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다. 또한 건설교통부 관원 역할을 할 배우들을 찾아볼 거예요. 설명회 당일 불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후 3시, 이 변호사가 경찰청에 고소를 완료했다. 전화로 통보받자 나는 스위스 제보험에 연락했다. 서지혜 씨, 알겠습니다. 김순자 씨가 수익자인 세건이 보험증권의 사기 조사 조항을 발동시켰고 이제 보험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저녁 7시 국세청에 시어머니의 탈세 증거를 제출했다. 지난 5년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드리는 품앗이라는 이름으로 7억 원을 비정규적으로 받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나는 매번 시어머니가 받은 돈을 기록해왔고 이제 그 기록들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됐다. 밤에 병실을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시어머니의 공식 소셜미디어를 봤다. 요양원 입주 설명회 안내 포스터를 올렸고
최고급 노후를 경험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댓글을 달았다. 엄마,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을 보는 시어머니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 다음 주 토요일, 그들의 멸망이 시작될 것이다. 병실 천장의 LED 조명이 새벽녘 푸른 빛으로 변할 때 나는 이미 각오를 다졌다. 스마트폰 화면에 강탐정의 메시지가 떴다. 건설교통부 역할 배우 3명을 확보했고 요양원 설계도에서 시설 인허가 서류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좋아라고 답장했다. 감정 표현은 필요 없는 사치품이기 때문이다. 오전 9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서지혜 씨, 제보해 주신 고유한 천국 프로젝트는 불법 모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범 대표를 긴급 조사 중이며 관련 계좌는 모두 동결했습니다. 담당자는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김순자 씨는 중개자 역할을 했기에 저희가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는 이 변호사에게 통보했고 10분 뒤 그가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다. 경찰청에서 운전사 박모를 불러 조사했어. 처음엔 부인했지만 3천만 원 송금 기록과 가드레일 지문 증거를 보여주자 입을 열기 시작했어. 이 변호사가 동영상을 재생하자 얼굴이 창백해진 박모의 모습이 나왔다. 김순자 할머니가 3번 커브 가드레일 나사를 풀어달라고 시켰어. 차량이 떨어지면 돈을 주겠다고 하셨어. 동영상이 끝나는 순간 병원 방문벨이 울렸다. 전 남편 김성호가 왔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 비서가 서 있었다. 지혜야, 엄마가 금융감독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바람에 급해졌어. 내가 뭔가 한 거지? 김성호가 내 눈을 바라보지만 나는 이가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나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시어머니 일을 어떻게 개입해요? 비서가 급하게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사무실에 와서 고요한 천국 관련 문서를 모두 가져가려 해요. 할머니가 혼란스러워하세요. 나는 물컵을 들다가 손이 떨려 금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그래요. 어떡하지 나도 몰라요. 김성호는 내 모습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결국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라며 급히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표정은 다시 평온해졌다. 오후 2시 평창군 복지과로부터 통보가 왔다. 서지혜 씨,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고유한 천국교양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동결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손자에게 양도하려던 권리도 포함됩니다. 나는 이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어머니의 첫 목표는 물거품이 됐어요. 강탐정이 시어머니 사무실 현장 사진을 보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서류를 뒤지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저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시누이 김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전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언니, 엄마가 금융감독원에 잡혔어. 어떻게? 김민주의 전화가 왔지만 나는 통화를 거절하고 문자를 보냈다. 다리가 아파 나갈 수 없어요. 성우 오빠에게 도움받으세요. 저녁 6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담당관이 병원에 왔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다. 박모가 모든 걸 시인했어요. 김순자 씨가 살인미수 계획을 세웠다는 점, 요양원을 매개로 돈을 받았다는 점까지. 이제 김순자 씨를 불러 조사할 단계입니다. 나는 청각기 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담당관은 파일을 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체포할 수 있지만 그녀가 금빛 귀족 클럽 관계자라 검찰이 신중할 거예요. 난 그걸 알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 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압박을 만들 거예요. 강탐정이 은빛 귀족 클럽 회원 명단을 보내왔고 나는 각 회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준비했다. 내용은 시어머니가 이재범의 전력과 함께
그들을 돈 많은 바보라고 속으로 말하는 녹음 파일이었다. 김성호가 저녁 10시에 다시 왔고 얼굴은 처음보다 더 어두웠다. 지혜, 엄마가 너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이혼금 문제도 다시 이야기해볼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돈보다 건강이 중요해요, 오빠. 그가 내 눈을 바라보는 동안 내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강탐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 완료. 설명회 당일 이메일 발송. 김성호는 여전히 나를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모른다. 법률의 첫 타격 뒤, 다음은 그들의 재정을 박살내는 시간이다. 새벽 7시 스위스 재보험 본사에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다. 서지혜 씨, 김순자 씨를 수익자로 한 3건이 보험증권의 사기 조사 조항이 발동되었습니다. 모든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고 계약은 영구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상담원의 영어는 명료했고 그 소리가 나의 재정적 압박 작전의 첫 신호였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이 변호사의 연락처를 전달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험사가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오전 10시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국세청 조사관 3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들어왔고 그 뒤로 긴장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따라왔다. 서지혜 씨, 김순자 씨가 지난 5년간 9억 7천만 원의 탈세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이 제보한 증거가 매우 명확하네요.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이 녀석이 날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나는 웅크리고 다리를 감싸는 모습을 했다. 시어머니, 매번 푸짐한 품앗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리셨잖아요. 저는 그 모든 금액을 기록했어요. 은행 송금 내역, 카드 결제 증빙, 심지어 현금을 받으실 때 찍힌 사진까지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동안 자랑하던 효심이 이제는 탈세의 확실한 증거로 돌아온 것이다. 시어머니가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 시누이 김민주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서지혜, 너 정말 미쳤냐? 엄마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 그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했지만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민주야, 나도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아. 시어머니 일은 모르겠어? 전화 너머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차갑게 통화를 끊었다. 이제 그들의 비명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후 2시, 이 변호사와 고요한 천국 피해자 단체를 만났다. 37명의 독거 노인들이 왔고 그들의 손에는 각각의 계약서와 입금 증명이 있었다. 서 변호사님, 저희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드려요. 78세의 이복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와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하세요. 제 변호사팀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날 우리는 이재범 개발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고 나의 피해자 우선 환급 요청도 함께 첨부했다. 저녁 5시, 전 남편 김성호가 병원을 찾아왔고 그는 처음으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혜야,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우리 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파산해. 그의 눈에는 역겨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성호 오빠, 당신은 시어머니가 제 지문으로 위조한 문서에 서명했어요. 그건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김성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는 잊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서명도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성호가 떠난 뒤 강탐정이 시어머니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냈다. 시어머니의 개인 계좌 5건, 사업용 계좌 3건이 모두 동결되었고 명품 가방과 주얼리 등 자산은 경매 예정이었다. 이재범이 시어머니에게 준 1억 8천만 원 잔금도 금융감독원이 추적 중입니다. 강탐정의 문자 뒤에는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은행 ATM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밤 9시, 고요한 천국 개발사 이재범이 직접 나를 찾아왔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땀에 젖은 옷깃이 긴장을 드러냈다. 서지혜 씨, 우리 협상합시다. 당신의 손실금은 모두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대표님, 37명의 노인들 손실금도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공모 사기죄까지 고소할 거예요. 이재범이 격분하며 떠난 뒤 이 변호사가 환급 협상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재범이 총 12억 원을 환급하기로 동의했어. 당신의 4억 2천만 원은 첫 번째로 입금될 거예요. 나는 그 금액을 피해 노인 법률 지원 기금 이 계좌로 지정했다. 이 돈으로 노인들에게 법적 도움을 주고 남은 금액으로 시어머니와 이재범을 고발하는 데 쓸 거예요. 잠들기 전 시어머니의 공식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요양원 입주 설명회 안내 글 아래 은빛 귀족 클럽 회원들의 축하 댓글이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준비한 암호화 이메일이 설명회 당일 그들의 스마트폰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재정은 이미 붕괴됐고 이제 남은 건 그녀의 사회적 존재감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이다. 내 손에는 다음 단계의 계획표가 놓여 있었고 각 항목 옆에는 체크 표시를 할 준비가 됐다. 아침 8시 병실 노트북 화면에 든빛 귀족 클럽 회원 127명의 이메일 주소가 모두 입력됐다. 나는 암호화 이메일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첫 번째 첨부 파일은 이재범의 범죄 기록 5년 전 필리핀에서 20억 원을 빼돌리고 귀국한 뒤 이름을 바꿔 재범한 사실, 경찰 기록 사본까지 포함됐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1억 8천만 원 잔금 입금 내역, 은행 발행 공식 영수증이 스캔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시어머니가 클럽 회원들을 뒤에서 죽을 놈들이라 돈만 잘 갖고 있지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이었다. 발송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 파티 시작 30분 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강탐정이 노트북을 조작하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설교통부 관원 역할을 할 배우 3명을 불렀다. 불시 점검할 때는 목소리가 분명해야 하고 노인시설 인허가 미취득이라는 말을 명확히 해주세요. 현장에서는 이재범의 위조 인허가 서류도 함께 보여주는 걸 잊지 마. 배우들은 각본을 꼼꼼히 읽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며 전문성 넘치는 모습이 완벽했다. 오전 11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끝음이 떨렸다. 지혜야, 입주 설명회를 황금 노후 출발 파티로 바꿨어. 롯데호텔에서 28탁 마련했으니 무조건 와. 내 효심을 모두 보여줘야 해. 나는 움츠린 자세로 말했다. 엄마, 다리가 아직 힘이 없어서. 그래도 엄마의 중요한 날이니 꼭 갈게요. 시어머니가 마련한 파티가 그녀의 사회적 존재감을 박살낼 무대라는 걸 그는 전혀 모른다. 신우이 김민주가 파티 준비 상황을 문자로 보냈다. VIP 게스트 목록에는 정치인 가족, 기업 CEO 부인들이 이름을 올렸고 심지어 경기북도에서 유명한 방송인까지 초대했다. 언니, 엄마가 명품 브랜드로부터 선물을 받았어. 파티에서 선물을 나눠줄 거래. 사진도 찍을 거야. 나는 그 문자를 강탐정에게 포워딩했다. 이 브랜드에 연락해. 시어머니가 받은 선물이 미신고 물품이라는 걸 알려주고 세금 문제를 제기해. 오후 3시 은빛 귀족 클럽 회장인 박 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혜 양, 순자씨 요양원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네요. 금융감독원 사람들이 클럽에 왔어요.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부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단전하다고 하시니 저도 걱정이 많아요. 이 말로 박 부인의 의심을 키우는 것이 목표였다. 파티 당일 이메일이 도착하면 그 의심이 확실한 증거로 변할 것이다.
강탐정이 시어머니의 최근 행동 보고를 갱신했다. 시어머니는 클럽 회원들에게 금융감독원 조사는 오해라고 해명하며 파티에 참석하지 않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김민주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며 파티 준비비라는 명목으로 남은 자산을 숨기려 했다.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했어요. 김민주 계좌도 곧 동결될 거예요. 강탐정의 문자 뒤에는 두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저녁 7시, 이 변호사는 파티 당일 법적 지원 계획을 세웠다. 경찰청 수사관 3명이 현장에 계속 있을 거고 파티 중에 시어머니를 체포할 수도 있어. 당신은 안전한 곳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돼. 나는 휠체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휠체어는 분장이에요. 파티에서 직접 증거를 보여줘야 해. 그래야 충분한 통쾌함을 주지 않을까요? 밤 9시, 배우들과 최종 리허설을 했다. 파티 중간에 LED 화면이 압수 현장 중계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이 들어가야 해요. 나는 이재범의 위조 인허가 서류 사본을 배우에게 주며 말했다. 이걸 보여주며 불법 사업이라고 선언하고 게스트들의 주목을 끌어주세요. 배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할에 완벽히 몰입했다. 스위스 재보험으로부터 최종 통보가 왔다. 서지혜 씨, 김순자 씨의 보험 사기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김순자 씨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거예요. 이 금액이 시어머니의 재정적 압박을 더할 것이다. 나는 이 정보를 파티 당일 시어머니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잠들기 전 나는 파티 당일 입을 옷을 준비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거고 휠체어에 앉아도 우아함을 살릴 것이다. 내 손가락으로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다. 발송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로 설정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게스트를 모아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순간 그들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릴 것이다. 그때부터 그녀의 사회적 장례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기다려. 금방 모든 걸 갚아줄게. 파티가 열리는 전날 새벽, 병실에는 피해 노인 법률 지원 기금 설립 관련 서류가 쌓여 있었다. 이 변호사와 기금 관리팀이 함께 왔고 첫 번째 지원 대상인 37명의 독거노인 중 10명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다. 서 변호사님, 저희 돈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82세의 강철수 할아버지가 손에 낡은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고 그 손은 추위 때문인지 살짝 떨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오전 10시, 기금 설립 증서가 공식 발급되었다. 첫 납입금은 이재범으로부터 환급받은 4억 2천만 원이었고 이 중 2억 원은 노인들의 법률비로 지정했으며 남은 금액은 향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비했다. 기금 첫 사건은 37명의 노인들이 이재범과 김순자 씨를 함께 고소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소송 준비 파일을 펼쳤고 각 노인의 손에 금액과 증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파일에 서명하며 개인적인 복수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생기는 걸 느꼈다. 신우이 김민주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롯데호텔 파티장 사진을 올렸다. 금색 장식과 조명이 반짝였고 각 테이블에는 시어머니 초상화가 새겨진 메달이 놓여 있었다. 엄마의 황금 노후, 오늘 모든 준비 끝. 그 뒤에 태그된 눈빛 귀족 클럽 회원들이 연달아 좋아요를 눌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들의 반응은 내일 오후 2시에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오후 1시, 전 남편 김성호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고 이번에는 회사 주주 명단을 들고 왔다. 지혜, 주주들이 나를 믿지 않아. 엄마 문제가 회사에 영향을 미쳤어. 제발 파티에서 살려줘. 나중에 모든 걸 갚아줄게. 그의 무릎이 떨렸지만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성호 오빠, 당신이 시어머니가 위조한 문서에 서명했을 때 우리 사이엔 끝났어요.
주주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김성호가 울며 떠난 뒤 강탐정이 현장 중계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평창군 요양원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폴리스 TV 기자가 협조하기로 했어. 파티 중 LED 화면 전환은 정확히 김순자 씨가 축사를 하다가 할 거야. 그는 노트북으로 중계 테스트 화면을 보여주었고 요양원 앞에 경찰차가 대기하는 모습이 선명했다. 또 경찰청 수사관 5명이 파티장 주변에 배치됐어. 체포 준비 완료. 저녁 5시 시어머니가 지역 소형 방송사 인터뷰를 받고 있었다. 저는 젊은 시절 힘들게 일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인터뷰 중간에 며느리의 효심도 큰 힘이 됐어라고 말하며 나를 언급했지만 그녀는 모른다. 이 인터뷰가 곧 그녀의 범죄 자백 영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휠체어를 최종 점검했다. 의자 손잡이에는 평판 컴퓨터를 꽂을 수 있는 홀더가 설치되어 있고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됐다. 컴퓨터 속에는 운전사의 자백 영상, 시어머니의 잔금 입금 내역, 보험 사기 증거 등 총 12개의 파일이 분류되어 있었다. 내일은 혼란스러울 테니 증거는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 변호사가 파일 순서를 확인하며 말했다. 밤 8시 은빛 귀족 클럽의 박 부인이 문자를 보냈다. 순자 씨 파티에 갈 거지만 요양원 문제가 걸리적거려. 너도 와서 함께 해줄래? 나는 답했다. 네, 박 부인. 저도 걱정돼서 같이 갈게요. 이 메시지는 박 부인이 이미 의심하고 있음을 의미했고 내일의 이메일이 그 의심을 확증할 것이다. 강탐정이 마지막 보고를 보냈다. 김민주 계좌가 국세청에 의해 동결됐어. 그녀가 파티 준비를 위해 빌린 카드도 한도 초과로 사용 불가능해졌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자산도 궁지에 몰린 것이다. 나는 이 정보를 저장하고 이메일 발송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토요일 오후 2시. 오차 없이 발송될 것이다. 잠들기 전 나는 거울에 입은 검은 드레스를 확인했다. 메이크업은 촉촉한 베이스에 선명한 눈매만 강조했고 아픔을 속이는 듯한 약한 표정을 연습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간단히 말했다. 내일 보자. 병실 불을 끄자 밖에 서울 밤하늘은 잔잔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정확히 맞춘 시계 톱니바퀴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파티가 시작되는 오후 1시 30분. 나는 간병인의 도움으로 휠체어에 앉아 롯데호텔 정문에 도착했다. 검은 드레스에 베이지색 망토를 걸치고 눈에는 약간의 수술 흔적을 남긴 듯한 메이크업을 했다. 이 모든 것이 무력한 피해자 역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입구에서 김민주가 나를 마주쳤고 그녀는 입을 막으며 웃었다. 언니, 정말 왔어? 다리는 괜찮아. 나는 약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장은 금색과 크림색 장식으로 꾸며졌고 28탁의 게스트들이 이미 모여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중앙 테이블에 앉아 각 게스트에게 인사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저의 요양원은 평창에서 최고의 시설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매달 줄기세포 치료와 개인 트레이너도 제공되거든. 오후 2시가 되자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MC가 시어머니를 무대로 불렀고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축배를 제안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황금 노후는 제 노력과 함께 며느리의 효심 덕분이기도 해요. 그 말을 하던 중 그녀 뒤에 LED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다. 요양원 홍보 영상이 사라지고 평창군 요양원 현장 중계 화면이 나왔다. 화면 속 경찰관이 고요한 천국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문에 압류봉인을 붙였고 확성기 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퍼졌다. 이 사업은 불법 자금 모금 및 위조 인허가로 인해 불법입니다.
모든 예약 계약은 즉시 무효화됩니다. 전장이 갑자기 침묵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고 와인이 그녀의 빨간 드레스에 얼룩을 남겼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스마트폰이 연속적으로 울렸다. 첫 번째는 은행 문자 8,888계좌가 세탁 의혹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사 전화였고 그녀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기 의혹으로 보험 계약이 영구 폐지? 그건 말이 안 돼. 세 번째는 국세청 직원이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는 탁자 위에 탈세 추징 통지서를 놓고 말했다. 김순자 씨, 9억 7천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모두 오해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발이 묶인 듯 제자리에 꼼짝도 못했다. 게스트들 사이에서 속삭임 소리가 커졌고 은빛 귀족 클럽의 박부인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내가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았던 것이다. 곧 다른 게스트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뒤돌아보기 시작했다. 파티장 문이 갑자기 열렸고 나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들어왔다. 간병인이 평판 컴퓨터를 내 손에 쥐어주었고 나는 화면을 켰다. 오해가 아니에요, 엄마. 나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며 말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컴퓨터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자 운전사 박모의 경찰 진술 영상이 재생되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3번 커브 난간 나사를 풀라고 시켰어요. 그녀가 서지혜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영상 속 박모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메웠다. 시어머니가 거짓말. 이 녀석이 함정 덫을 놓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게스트들 사이에서 살인범이다 속이는 놈이다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나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꿨다. 이재범 개발사 대표의 화상 연결이 나왔고 그는 얼굴을 가린 채 말했다. 김순자 씨, 1억 8천만 원 잔금을 받았잖아. 그 돈은 독거 노인들의 장례금이었어. 이 말을 듣자 파티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한 할아버지가 의자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고 내 5천만 원. 그건 내 전 재산이었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절할 뻔했으나 경찰관이 그녀를 붙잡았다. 나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모든 게스트를 향해 말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회수한 금액으로 피해 노인 법률 지원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 이재범이나 김순자 씨에게 속아 돈을 내신 분들은 제 기금으로 무료로 법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 5명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려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게스트들의 분노 속에 묻혀 사라졌다. 손님들의 분노가 터져나올 때 전 남편 김성호가 갑자기 무대 쪽으로 달려갔다. 엄마, 괜찮아요. 그는 시어머니를 지키려 했지만 경찰관이 그를 가로막았다. 김성호 씨, 귀하도 위조 문서에 공동 서명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는 나를 향해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그냥 지나쳐 보았다. 김민주가 소리치며 나에게 달려왔다. 서지혜, 너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지? 그녀는 나의 휠체어를 밀려 했지만 간병인이 그녀를 막았다. 민주야, 나는 평판 컴퓨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가 위조한 76건의 문서 중 12건에 내 서명도 있어. 효자 역할을 열심히 했구나. 화면에는 김민주가 위임장에 서명한 모습이 확대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이 함께 재생되고 있었다. 파티장 문이 다시 열렸고 폴리스 TV와 연합뉴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몰려왔다. 김순자 씨, 요양원 불법 모금과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이 날아올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녀가
서지혜가 날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자들은 오히려 내게 다가왔고 카메라 렌즈가 내 휠체어와 컴퓨터 화면을 향했다. 서지혜 씨,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모았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행동을 기록했어요. 지문 위조, 금전 거래, 심지어 사고 계획까지.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권리 주장입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전환했고 시어머니가 운전자에게 가드레일을 건드리라고 명령하는 음성 녹음이 기자들의 마이크로폰에 선명히 전달됐다. 그때 은빛 귀족 클럽의 박 부인이 기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김순자 씨가 클럽 회원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덧붙였다. 오늘 받은 이메일에 그녀가 저희를 돈 많은 바보라고 부르는 녹음과 잔금 입금 내역이 모두 있어요. 다른 클럽 회원들도 뒤를 이어 증언했고 파티장은 김순자에 대한 공동항해 현장으로 변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와 김민주, 김성호를 인계하며 내게 말했다. 서지혜 씨, 증거가 충분해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증거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제 법이 그들을 심판할 차례였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마치고 떠난 뒤 파티장에는 37명의 피해 노인 중 일부가 남아 있었다. 이복순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3천만 원이 돌아올 줄 몰랐어요. 나는 그녀에게 기금 안내 책자를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 이 기금으로 앞으로도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함께 정의를 찾아가겠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며 파티장을 나가려 할 때 김성호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왔다. 지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회사를 잃으면 난 끝이야.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성호 오빠, 당신이 제 지문을 이용해 문서에 서명했을 때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사라졌어요. 호텔 로비에서 강탐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양사님, 이재범이 체포됐어요. 그는 김순자 씨와 공모한 모든 사실을 시인했고 잔금 1억 8천만 원을 모두 반환하기로 했어요. 그는 이재범의 자백 영상을 보여주었고 화면 속 이재범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또 고유한 천국 관련 12명의 매개자가 자수했어요. 이제 모든 사건이 명확해졌어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니 뉴스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강남 은빛 귀족 클럽 김순자, 불법 모금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 피해자 서지혜, 법률 지원 기금 설립하며 다른 노인 돕다 등의 제목이 눈에 띄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적 판결과 함께 그들의 죄책감을 영원히 남기는 작업이 남아 있었다. 차가 병원으로 가는 길, 이 변호사의 전화가 왔고 그의 목소리는 긍정적이었다. 지혜, 검찰이 기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마쳤어. 이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돼. 롯데호텔 파티가 끝난 지 6달,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법정에선 김순자는 얼굴에 탄력이 사라지고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무죄예요. 모든 게 서지혜의 음모였어요. 그러나 판사는 그녀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고 살인미수, 불법 집자, 위조 문서, 탈세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며 7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간기성 간경화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 감형 없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됐고 그녀가 갈 곳은 광주국립요양원의 일반 병실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광주요양원의 상황을 들었다. 8인실에 살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기상청 방송만 듣는 게 일상이었다. 클럽 회원들과는 연락을 끊었고 김민주와 김성호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가끔 창밖을 보며 울기도 해요. 요양원 간병인이 전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없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기 때문이다. 김성호의 처지는 더 악화되었다. 위조 문서 공범 혐의로 2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회사 주주들은 그의 신용을 완전히 잃었고 이사회에서 직무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가 이끌던 부동산 사업은 파산 직전 상태였고 결국 집과 차를 팔아 빚을 갚아야 했다. 한 번은 카페에서 나를 마주쳤지만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도망갔다. 그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김민주는 500만 원 벌금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서명한 위조 문서가 적었고 범행 참여도 경미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도 망가졌다. 주변 사람들이 사기꾼의 딸이라고 외쳤고 가구점 직원으로 일했지만 직장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는 언니, 용서해줘라고 적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피해자가 줄 수 있는 권리이지만 나는 그 권리를 쓰고 싶지 않았다. 이재범은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그가 모은 12억 원은 모두 환급되었다. 37명의 피해 노인들은 기금을 통해 모든 손해금을 받았고 이복순 할머니는 직접 내 사무실에 찾아와 꽃다발을 선물했다. 서양사님, 이 돈으로 외동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녀의 웃는 얼굴에는 눈물이 남아있었고 그 모습이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피해 노인 법률지원기금은 이 제10명의 전문 변호사와 5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롯데호텔 파티 이후 같은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이 연락을 왔고 현재는 120명 이상의 노인에게 무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인 재테크 사기 사건을 맡아 8명의 피해자에게 3억 원 이상의 손해금을 회수했다. 나는 병원 치료를 마쳤고 이제 기금 사무실에서 매일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휠체어는 필요 없어졌지만 가끔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작업하기도 한다. 사무실 벽에는 피해자들의 감사 편지와 손그림이 붙어 있었고 그중 이복순 할머니의 정의는 늦지만 결국 옵니다라는 글씨가 가장 크게 걸려 있었다. 오후에 기자 인터뷰가 있었다. 서지혜 씨, 복수는 끝났고 이제 기금 활동에 모든 힘을 쏟는 건가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기금은 그 이상이에요. 노인들은 사기범에게 가장 쉽게 속는 대상이에요. 저는 그들을 보호하는 데 힘을 쓰고 싶어요. 창밖에는 기금을 위해 행사를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에 강탐정과 이 변호사가 저녁을 함께했다.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릴 때도 됐어요. 강탐정이 말했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제 안정이에요. 기금의 다음 프로젝트는 노인 사기 예방 교육이었고 서울, 경기, 부산 등 10개 지역에서 강연을 할 계획이었다. 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더 많은 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았다. 카메라 롤에는 과거 김순자와 가족들의 사진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이제 삭제할 생각조차 없다. 이는 나의 과거이자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기 때문이다. 문자 알림이 왔고 이복순 할머니가 외동손녀가 첫 시험에 합격했어요. 고마워요라고 적어 보내셨다. 나는 축하드려요라고 답하고 스마트폰을 껐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온기가 가득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삶은 계속된다. 이제 나의 목표는 단순히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일도 기금 사무실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